특별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드리고 있는 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 오늘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혼자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데, 그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하면 먼저 확인하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크고 작은 부동산 법률 분쟁.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동산 분쟁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가 알아보시죠.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부동산법 해석이 어렵고 용어조차 어려워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펜 같은 거는 제가 손에 잡고 있으면 별일이 없으면 제 소유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땅은 다르거든요. 땅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기재가 돼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소유가 인정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 등기를 말소하라거나 이전해와라, 이런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유관계에 관한 분쟁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관계에 관한 걸 보면 건물주나 토지주랑 보통은 계약을 맺어서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고 빌리지요. 그거를 법적으로는 임대차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살게 해주세요. 반대로 건물주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려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월세가 연체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고요. 부동산 분쟁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한답니다. 땅이란 건물은 주거 공간이 되고 또 사업 수단이 됩니다. 이게 생활의 필수제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욕망과 이해관계들이 뭉치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고 법도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형제들 간에 상속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10년, 20년 쓰면 취득 수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거나 팔 때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문제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나 돈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형사사건으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눈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보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재판부에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이 되게 잘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소한 거라도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발굴해내고 그 증거가 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부동산 법률 분쟁 예방법,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부동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법률 전문가 김한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등기부를 한 번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시기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별이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쓸 때, 중도금, 잔금 넣을 때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근저당을 잡거나 가압류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중간에 확인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계약서를 쓸 때는 그 집주인 본인과 대면해서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때 본인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요? 집주인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래를 이제 안 하는 식으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하면 나 있었습니다. 거래 안 하겠다. 너무 진짜 피곤하게 하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제는 전세 사기도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럼 요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면 거래를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매 대금이나 보증금을 대리인 통장이 아니라 본인 통장으로 넣어야 돼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이제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협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시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증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최대한 그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련된 보증보험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러한 장치들이 거래에 있어서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방송을 보고 있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전세든 매매든 내 집 마련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으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일단 상담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상속 문제도 있고요. 투자, 부동산 개발, 명의신탁 아주 다양한 쟁점이 있고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환부를 보이고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픈 부위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조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정말 사건에 휘말리고 나면 얼마나 또 심적으로 고통받고 돈도 못 돌려받고 또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하여튼 우리 김한슬 변호사님 통해서 우리가 아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